네, 뭐하고 사나 뭐 먹고 사나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죠. 유한솔의 오늘 뭐 사니 이어집니다. 자, 오늘은 발명왕이 된 스타들 관련해서 특허권 또 상표권 이야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님 모셨고요. 일타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일상 속의 불편함을 해소하겠다. 뭐 저마다 이런저런 이유로 발명에 나선 스타들의 이야기부터 먼저 한번 해봅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이 납작한 헤어롤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헤어롤이라고 하면 이제 여성들이 앞머리에 많은 그걸 네네.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특허까지 냈다고 해요. 주인공이 누군가요? 예, 구혜선 씨인데요. 우리가 헤어롤 하면 이게 제가 이제 컵을 들어보이겠습니다. 컵이 이제 예. 원통형으로 되어 있고 이게 원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여성분들이 말고 다니는데 네. 이게 참 말고 다닐 때는 이제 편하지만 평상시에 이제 보관하려고 하면 그쵸. 이게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제가 종이를 하나 들어드렸는데요. 이렇게 지금 일자 형태로 돼 있어서 이렇게 말입니다. 아, 이렇게 말아주게 네. 되면 이게 헤어롤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구혜선 씨가 특허를 개발한 이렇게 딱 이제 예. 붙이고 평상시엔 풀고 이걸 어디에 보관하느냐? 핸드폰 케이스에 보관합니다. 아하. 그런 것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혜선 씨 같은 경우 현재 이제 카이스트 과학저널리즘 대학원에서 공학 석사를 밟는 과정 중에서 네. 석자 교수님과 같이 이것을 공동 개발을 해가지고 현재 이제 이것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네. 있겠는데 친구들이 헤어롤 말고 다니는 걸 보고 상당히 이제 불편함을 느끼고 또 이제 연예인분들 같은 경우 이제 옷에 달라붙고 하고 이제 이런 부작용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편리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 뭐 되든 안 되든 휴대폰 케이스에 한번 붙여볼까? 어허. 이게 이제 시작점이 됐다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20년 7월 달에 이미 특허 출원을 시작해서 이듬해 12월에 정식 등록을 했고요. 예비 벤처 기업 확인서까지 취득을 했고 최근에는 유통 채널에서 판매까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뭐 졸업 과제에서 시작해서 이제 사업가로 변신을 한 케이스인데, 자, 또 이제 한 분 더 살펴보자면 예능감 못지않은 또 명석한 또 비상한 두뇌로 주목을 받았던 개그맨 장동민 씨가 또 사업가가 됐습니다. 스타트업 대표로서 직접 또 발명한 제품이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떤 제품일까요? 예, 이게 이제 음료수 병을 따면 우리가 이제 분리수거 하시죠, 본인이. 예, 예, 그렇죠. 분리수거 다 하죠. 하면 우리가 이제 음료수를 먹고 나면 라벨을 이제 띄어서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떼야 되죠. 그 라벨을 떼는 게 상당히 좀 번거롭고 그렇죠. 귀찮고 때로는 그냥 버리기도 하고 뭐 이런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요게 이제 제가 볼펜을 들고 있는데요. 요 볼펜을 음료수 캔이라고 하면 요 캔 뚜껑을 딱 따는 순간 이 밑에 붙어 있는 라벨지까지 다 떨어지는 네네네. 그런 이제 특허를 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아이디어가 좋은 상태고요. 네. 최근에 이제 9개국에서 특허를 진행 중에 있고 해외 시장보다는 이제 국내에서 네. 한번 좀 이제 시도를 할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21년에 원터치 라벨지 특허를 냈고요. 이듬해 정식 등록을 마쳤고요. 2013년에 친환경 스타트업을 창업을 해서 환경부가 주최하는 네. 환경 창업대전에서 해당 기술로 우수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화면에 계속 보여드린 이 세계 최초의 세로 라벨을 개발한 건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용하다가 잘 못해가지고 늘 경비 아저씨에게 혼나서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일상의 불편이 아이디어가 되고 사업의 열정으로까지 이어진 건데 자, 열정이라고 하면 사실 이분 빼놓고 연예계에서 이야기하기 힘든 게 또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 출신의 윤호 씨 네네네. 얘기입니다. 발명이 평소에 취미라고 하더라고요. 네, 무려 특허 출원만 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흠. 먼저 우리가 흔히 쓰는 마스크에다가 입구구멍의 중앙부에 구멍을 뚫어서 음식이나 이 음료를 마시기 편하게끔 이렇게 디자인을 네. 특허를 한 게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마스크예요. 네, 기술 특허가 5개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농도 조절 가능한 이중 컵이 있는데요. 캡슐 부분이 있고 그냥 이렇게 컵을 이용할 수 있고 빨대가 2개 달려 있어서 네네. 스스로 농도를 조절해서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컵도 기술 특허를 냈고요. 예. 또 케이크 받침을 포장재를 이렇게 받침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펼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특허 출원을 낸 바 있습니다. 다양한 네. 아이디어를 반영해서 실제 이렇게 특허에 반영하고 출원까지 하는 도전 정신을 보여준 윤호 씨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본인은 이제 사업 구상보다도 일단은 특허권 출원과 발명 자체에 관심이 많았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건 없는데 이 특허가 취미라고 하는 윤호 씨보다 더 특허를 많이 갖고 있는 분이 또 있어요. 배우 이시원 씨의 얘기입니다. 특허가 10개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또 저희가 익숙하게 쓰던 그런 물건들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이제 마스크를 썼는데 네. 코로나 때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할 때 사람 입 모양을 보고도 이제 이해를 하는 그렇죠. 부분들이
분명 존재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그 농인분들, 그러니까 이제 그 소리를 못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우리가 이제 사람 입 모양을 보고 그 유출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투명 마스크를 이제 그 개발했는데 이게 코로나 때 개발한 건 아닙니다. 이시원 씨가 중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대략 한 20여 년 전쯤에 네. 황사 때문에 이것을 만들었다라고 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농인분들이 좀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이것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자기가 본인이 수화를 배우고 있는데 수화 선생님께서 이 마스크를 쓰고 그 수업을 진행하는 걸 예. 보고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지금 이시연 씨 같은 경우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인슐린 경고 투여를 위한 운반체라든지 예. 구부러지는 인라인 스케이트라든지 안면 마스크 이런 부분들에 특허는 있는데 세상에 좋은 일을 했다라는 생각으로 특허 출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시연 씨 아버님도 대단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쓸 때 네. 밥솥을 할 때 저 같은 경우 네. 아내가 이제 밥을 해달라고 그러면 어디까지 물을 부어야 될지 어디까지 쌀을 부어야 될지 눈금을 보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눈금을 최초로 개발하신 분이래요. 그럴 정도로 집안에서 취미가 발명일 정도로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물림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투명 마스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화면 아래 열심히 수어를 또 전해주고 계신 수어 선생님께서 아마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자, 이 좋은 일을 했다는 점 정도로 이제 만족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으로 알려져 있죠. 최희 씨 같은 경우는 마사지 침대로 디자인 특허를 하나 갖고 있는데 이게 또 개인적인 고충과 경험에서 비롯된 별명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임산부였을 때, 임신을 했을 때 겪었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이렇게 디자인 특허까지 간 건데요. 2021년 8월에 디자인 특허를 냈고요. 우리가 보통 임산부들이 마사지를 받을 때 엎드려서 이렇게 봤는데 배 부분이나 가슴 부분 또 머리 쪽에 움푹 패여 있는 디자인을 좀 고안해냈다고 합니다. 예. 불편함을 개선하려고 이렇게 도전을 해봤는데 사실 어렵지 않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다라면서 혹시나 일상생활에서 아이디어가 있다면 누구든 용기를 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전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각자의 경험과 또 관심사가 좀 투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먹방 유튜버로 요즘은 더 활발하게 활약하고 있는 가수 성시경 씨 같은 경우가 또 연예계 대표 애주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본인의 이름을 딴 주류 출시해서 화제가 됐었어요. 예,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기회를 좀 탐색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데요. 네네. 성시경 씨가 쌀 함유량이 46%짜리 도수가 12도입니다. 그러니까 네. 불광도 막걸리 한 2배 이상 되는 네. 막걸리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물을 희석하지 않은 전통주 스타일 그대로 지금 되고 있는데요. 온라인 판매가 된 이후에 초도 물량들이 전부 완판되는 기록을 세웠다라고 하고 어허. 2024년 대한민국 주류 대상을 받았다라고 오. 합니다. 예. 다음에는 이제 성시경 씨 같은 경우 이제 6도 막걸리, 이제 평상시 한 4, 5도 정도 되니까 평상시도 막걸리, 그다음에 이제 탄산이 들어간 막걸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마지막은 자신이 이제 자신의 이름을 딴 다양한 이제 주류를 만들 오. 생각인데 소주까지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성시경 씨의 포부처럼 실제 자신의 이름을 딴 소주를 출시한 경우까지 있고 앞서 살펴본 경우들하고는 다르게 주류 쪽은 사실 그 스타들이 좀 네. 사업 진출을 활발하게 또 타진하고 있는 그런 분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높은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고 연예인분들께서 이제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까 다양한 주류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수 박재범 씨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증류식 소주를 이제 만들었는데요. 증류식 소주는 우리가 전통주로 불립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음식점에서 마시는 소주는 희석식 소주거든요. 물로 탄 거고 증류식 소주인데 이게 이제 한 병에 10,000원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병이 1분에 완판되는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조금 전에 언급했던 성시경 씨의 이제 막걸리 이외에 래퍼 최자 씨는 복분자와 사과만을 이용해서 만든 술을 선보이기도 네네네. 했고요. 신동엽 씨 같은 경우 위스키를 출시를 했고 예. 가수 김재중 씨도 전통주 막걸리를 내놨고 가수 지드래곤 하이볼 시장에 맞아요. 뛰어들었다고 네.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양한 맛과 컨셉트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요즘 이제 젊은 MZ 세대 같은 경우는 예. 술을 단순하게 그냥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는 거니까 예. 나 지드래곤 하이볼 마셨어 뭐 이런 정도의 그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제 술을 먹을 때 고정 브랜드를 마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가수 이제 뭐 연예인들의 이제 이러한 그 어떤 뭐 이벤트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성도가 좀 낮다. 그래서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가 옮겨가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네, 있겠습니다. 뭐 유명세와 인지도를 내세운 스타들 같은 경우도 이제 면밀한 준비 없이는 좀 사업이 힘들다라는 얘기일 수 있겠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스타들만이 또 낼 수 있는 상표권도 있어요. 본인의 유행어 이런 것들이 상표권 등록 대상이 된다고요? 네, 그렇죠. 배우 정상훈 씨 같은 경우에는 유행어가 양꼬치엔 칭따오라고 유명하죠. 네, 이렇게 그 사람을 떠올리면 바로 그렇게 유행어가 붙잖아요. 자신의 이름을 알린 이 유행어를 상표권을 출원을 한 바 있습니다. 뭐 유사 상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 뭐 닭꼬치엔 칭따오, 양꼬치엔 찌따오, 뭐 양꼬치엔 쪼따오라고 하면서 다양한 유사 상표를 고려한 디자인 출원 자신의 이름을 내건 상표권을 출원한 바 있고요. 예. 또 방송인 박지윤 씨 같은 경우에는 욕망 아줌마라는 이미지와 관련해서 자신의 별명이 붙은 바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상표권을 출원했다고 합니다. 네. 그 이유가요. 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어떤 음식점에 갔는데 욕망 아줌마 김치찌개라고 봤다. 예. 혹시 직접 하시는 거냐라고 지인이 물었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이 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쓰이는 걸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표를 출원을 했다고 네. 했는데요. 사람 이름과 또 유행어가 같이 연상되는데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데 이렇게 이용된 걸 보고 네. 사람들이 자칫 오해할까 봐 이렇게 네. 상표권 출원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연예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또 소리 상표라는 게 있던데 이런 유행어들은 사실 글자 그대로 읽는데 그치지 않고 그 어조 뉘앙스까지 흉내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건데 지금 뭐 스타들뿐만이 아니고 기업들도 앞다퉈서 이런 소리 상표들 등록을 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부 예를 들게 된다라면 뭐 개그맨 김준호 씨 같은 경우 케어해주지 않아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우리가 김대희 씨 밥 먹자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컬투 같은 경우 그때 달라요 뭐 이런 어떤 유행어들이 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소리 상표로 등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LG전자 같은 경우 사랑해요 LG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까또가숑 뭐 이런 것들을 네.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상표로 등록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냄새 상표, 홀로그램 상표 이런 네. 것들을 다 등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표 출원 건수가 한 20만 건을 넘어서면서 인정을 못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인공지능 시대에 있어서 자신만의 독특한 그리고 전체적으로 네.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다라면 상표 등록이 가능하니까 면밀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상표권 등록이 하나의 전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주 와이즈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